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 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의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우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입니다. 749조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261억 5,943만 9천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42억 9,4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단위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 수입에 2억 6천만 원, 국고 보조금 등에 226억 7,28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50쪽부터 752쪽까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32억 2,6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435억 1,657만 3천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60억 4,946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단위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서 2억 원 이상 주요 사업과 2026년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에 7,2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부터 765쪽까지입니다. 농정관리 및 농업인 복지 증진에 총 61억 5,78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신규 사업으로 농업이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 사업에 1,99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60조 주요 사업으로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에 3억 5,70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4억 7,4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3조 농업인 공익수당에 3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764조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사업에 10억 9,7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5쪽부터 774쪽까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에 총 171억 7,28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조요 사업으로 벼 육묘용 제조 상토 공급에 4억 1,895만 원,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에
5억 4,78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67조 기본연 공익직불사업에 121억 2천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에 1억 5,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8조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7억 7,834만 5천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4억 7,340만원, 벼 생육 맞춤형 이사코르 공급사업에 2억 1,600만원,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사업에 5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3조 전략작물 직불금에 4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논소득 다양화 기반 구축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4쪽부터 779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원예 작물 육성에 총 22억 4,388만 7천원 계상하였으며 774쪽 주요 사업으로 시설 원예 개부수 사업에 2억 8,8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맞춤형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3억 2,1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부터 777쪽까지입니다. 시설원의 ICT 용북화 확산 시설 보급에 9,460만원을, 시설원의 ICT 용북화 확산 온실 신축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에 6,200만원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3억 8,7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대파 생육안정 영양제 지원에 1,976만원을, OD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0쪽부터 78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780쪽 농촌 생활 환경 개선에 총 152억 2,790만 3천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덕산읍에 48억 8,857만 1천원 계상하였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강해읍면에 23억 2,1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초평면에 8억 7,857만 1천원을, 기초생활거점 문백면에 9억 7,714만 3천원을, 기초생활거점 이월면에 9억 4,900만원을, 시군 역량 강화에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석방마을에 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성마을에 12억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농촌다움 보건사업 상백, 장척, 삼흥마을에 각각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784쪽 신규 사업으로 농촌 공간 계획 수립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백고 복합 문화센터 부수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랑숙 운영 활성화에 3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6쪽입니다. 지방채상환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 사업에 4억 7,200만 원 계상하였고, 기업유치세수의 농업환원사업 특별이계 전출금으로 21억 6,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세수 농업환원
일반이계 전입금으로 21억 6,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진천령 혁신농업구현 농업정책과에 총 13억 1,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고품질벼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4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지원 사업에 5억 6,250만 원, 원예작물 점적호수 지원 사업에 4,800만 원, 화해류 탄산가스 발생기 지원 사업에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4쪽입니다. 미래 청년농업 리더 육성 농촌지원과에 수조작 임대 농기계 구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속가능 혁신농업 기술부국가에 총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드론 예찰 방재단 운영 사업에 2천만 원, 노동력 경감 시설원의 환경 조성 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축산환경유소 축산유통과에 총 3억 7,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5쪽 신규 사업으로 염소 사육환경 개선 사업에 4천만 원, 맞춤형 투산장비 지원 사업에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마케팅 조직 활성화 지원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수관 2026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대영 의원입니다. 785쪽 한번 상단을 봐주시면요. 백곡 복합문화센터 보수 있죠? 5,5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본인이 궁금한 점은 이게 백곡 복합문화센터가 준공이 난 게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벌써 이제 방수공사로 돼가지고 이게 하자보수로 가야 되는 게 아닌지 본의원 궁금한데 자체 우리 군 예산으로 또 공사 비용 5,5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준공한 거는 2024년 4월 30날 준공이 났습니다. 이게 작년이요? 그렇죠? 네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좀 옥상에 좀 미장 부분, 그게 이제 들뜸이 일어나가지고 좀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비장 타일은 하자 기간이 1년입니다. 네. 그래서 좀 올해 좀 하자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좀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본의원이 좀 시장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이제 하자 기간 1년으로 돼 있지만은 그 증상이 나온 거는 1년 그 전에 이제 나왔다고 보거든요. 하자가 생긴 거는 그러면은 전 관계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제 거기 백곡문이니까 백곡 면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1년이 지난 데에서 그걸 하면은 어째 고선에 또 혈사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좀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셨으면은 하자 보수를 걸어서 군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네. 여기 이제 조기에라도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예. 잘 살펴왔다면 조기에 좀 문제 확인을 해서 하자 신청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은 예. 본의원이 볼 때는 뭐
모든 공공시설이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당연히 보수해야 되지만은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분들께 조금만 더 심혈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은 국민의 혈세가 안 들어간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반성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771페이지 보시면은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사업 네네. 보셨나요? 네네. 그 친환경 인증 농가의 이제 안정적인 생산과 이제 유통 판로 지원을 통해서 그 농가 소득을 이제 보전하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네네. 그런 차에서 보면은 그 친환경 농업을 지금 현재 그 유지보다 강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1천만 원 이제 감액 편성이 됐어요, 과장님. 네네. 그 뭐 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지능 사업이 이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네. 좀 우리가 친환경 인증 면적이 자꾸 좀 전년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면적이 줄다 보니까 이제 도에서부터 내시가 좀 1,000만 원 정도 좀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그 친환경이 이제 생산비 이제 부담이 높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인증 유지에 관련 좀 필요한 분야고, 그다음에 이제 참여 농가 수는 조금씩 좀 줄긴 하죠. 예, 좀 그래도 줄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농업이 이제 나갈 방향은 친환경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은 현재는 좀 어려울지라도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도 어떤 정책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 보는데 그 과장 생각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진천군에서도 도비나 국비 사업 없이 친환경 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 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친환경 농산물에도 좀 우리가 계약 재배를 해서 수매를 하면 장려금을 좀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농약 이상 인증을 맡은 부분은 생산, 시설 장비를 군비를 들여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과장님이 예. 설명을 주셨지만은 지금 친환경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친환경 농가들이 좀 더 적절히 우리 그 농업에 그 관심 갖고 또 참여하는 농가가 많아질 수 있게끔 네네. 그 노력이 필요하다 보는데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 이광선 의원입니다. 772페이지 잠깐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 그 연구 그 개발비 있잖아요. 772페이지 하단에. 네네. 예, 근데 그 연구 용역 개발비라는 게 이거 용역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요게 이제 농업 네. 환경 보전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요게 좀 연구 용역비라고 해서 네. 사업 관리나 운영비를 이제 그 연구 용역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비 사업인데 예. 요게 이제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걸 연구 용역하는 데가 많지는 않고 네. 전국에 몇 개 업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좀 2월 화양마을 같은 경우는 이시도로 지속가능연구소를 해서 연구용역비로 4,500만 원을 세워서 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우리가 연구 용역비가 사실 연구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네네. 우리 진천군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질문 드리냐면 우리 연구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진천의 상품을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이제 진천의 상품화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우리 그 진천군에 뭐 나름대로의 그 연구하는 그 단체가 있지만 군에서 운영하는 건 현재 있나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 말씀드리냐면 우리 진천군에는 뭐 쌀 명인도 있고 각자 생산 농산물에 명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위주로 이렇게 연구를 맡겨서 그분들이 연구해내는 그런 상품 같은 걸 만들면 좋겠는데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연구 용역비라는 게 불특정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천군에서 쌀 우리 농업으로 말하면 쌀도 있고 이런 명인분들이 뭐 쌀의 모든 기능성 쌀도 만들어내고 이런 연구를 해서
우리 진천군에 상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예,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 예. 연구 용역비가 의무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격 요건을 갖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농업인들은 그런 자격이 실력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뭐 우리가 영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아니면 여러 조건을 갖춰야지 가능한데 그런 분들이 건너에 없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시도로 지속 연구 가능 연구소를 좀 선정해서 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하신다 그러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우리 신선화 시켜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궁금증이 실해드린 겁니다. 네. 예, 이런 걸 잘 활용하셔서 우리 진천군으로 진천군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한경 의원입니다. 758페이지에 농지위원회 운영 지원 예산을 봤더니 작년보다 784만 원이 증액됐어요. 제가 페이지를 아직 못 찾아가지고 75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수당이 늘어난 거예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읍면에 좀 농지위원회를 좀 10여 명 내외로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7개소 10명씩 해가지고 70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운영 횟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작년부터 좀 증액을 70명이 했습니다. 아니고 이게 한 읍면당 8명 아니 10명 내외로 있습니다. 10명 내. 그래서 총 8명이라고 써놓으셨잖아. 8명씩 7개 읍면으로 아니죠. 구성은 10명이 돼 있는데 예. 이제 대개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100%좀 못하시기 때문에 그 이제 8명은 좀 그 기준으로 해서 참석률이 예, 이게 예. 참석하셨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기 예,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증액된 사유는 운영 일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운영 일수가 늘어났어요. 예. 그러면 원래는 8회가 아니고 더 적었었어요? 예, 적게 좀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갈수록 이제 좀 관심도도 높고 이제 운영 개체는 건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개체 수가 좀 늘어나서 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솔직히 농지위원 심의하는 건 2달에 한 번이면 적당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6회면 전 적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민원 들어오는 그 상황에 따라서 뭐 한 달에 뭐 2번 될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딱 정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민원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명이에요. 과반수 이상 찬성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이 그러면 뭘 결정할 때 동의하시면 되는 걸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운영? 요게 이제 군에서 우리가 이제 하고 총 관리를 하지만 읍면에 자체적으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충족 요건 같은 경우는 정확히 지금 알지를 잘 못하겠어요. 어쨌든 이게 농업정책과 업무시면 관리 감독은 필요하신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읍면에서 알아서 한다고 답변하시는 건 조금 예, 의결 정족수를 정확히 몰라서 그것도 그렇고 이게 사실 한 읍면에 10명이면 적다면 엄청 적은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이걸 참석을 해야지 8명만 참석할 것이다 해서 8명을 계상하신 거는 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이렇게 못 나올 사람을 가정해서 이걸 운영을 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좀 이거 운영 방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좀 그것 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예, 예. 그 다음에 764페이지 이제 도시농부를 봤습니다. 올해 25년도에 2만 명, 이제 다 내년에 24,100명 예상해서 예산 올리신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올해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을에 그 도시농부
요구 농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아는데 요구하신 그 인원을 다 보내드렸나요? 많이 부족했죠. 올해 저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에 본 예산에 2만 명을 계상을 했었는데 좀 수요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 저희들이 수요 조사해가지고 최종 2만 4,100명을 좀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 내년에도 24,100명이라고 이제 계상을 예. 여기 하셨는데 설명해 놓으셨는데 예. 그러면 올해 24,100명이 이미 농가에 배정되셨으면 내년에는 제가 생각에는 엄청 더 증액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추경에 반영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좀 실제 사용하는 예. 그런 거를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사용 농가가 많다고 그러면 도에다가 다시 추가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왜냐면 이게 농업인들의 어떻게 보면 생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인력이 없으면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미리 얼마에 맞춰서 이거를 끼워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그래도 이 도시농부가 좋은 이유는 지원도 되지만 뭐가 좋냐면 한국말을 같이 하니까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네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라오스 싸움 썼는데 말이 안 통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말이 통하고 빨리빨리 작업 지시를 알아들으면 작업 능률이 거기서 똑같은 시간을 했을 때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런데 지속적으로 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배정을 좀 하셔갖고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갖고 꼭 적극 검토해서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장배욱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2,229만 6천 원 감액된 3억 6,6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용료 수입에 1억 원, 국고 보조금에 1억 415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1억 4,74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79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전년도 대비 1억 5,570만 4천 원 감액된 12억 6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기본 경비에 3,266만 6천 원, 업무 추진비 일반에 324만 원, 농촌지도 사업 지원에 6,178만 4천 원입니다. 797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159만 원, 영농기술정보 제공에 485만 원, 신규 농업인 기농기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1,70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농기촌 현장 실습 교육 지원에 3천만 원 계상,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에 1,300만 원 개상, 귀농기촌 유치지원 사업에 4,570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혁신도시 체험용 텃밭 운영에 3,690만 7천 원 개상, 귀농기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에 6천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1,880만 원 개상, 농업인 대학 운영 지원에 1,400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에 1억 3,532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940만 원 개상, 농업인단체 육성에 3,895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사회치활동 지원에 1,720만 원 5천 원 개상, 농업인날 기념시에 400만 원, 창의적 농업인재 양성에 1,440만 원 각각 개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에 5,371만 8천 원 개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생활 개선 및 연구의 육성에 6,560만 5천 원 개상, 농촌 지도자 생활 개선의 한마음 대회 1,700만 원 개상,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에 100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에 600만 원, 장목평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에 5천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 사업에 2천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영농 기반 노인 소일거리 발굴 지원 사업에 5천만 원, 지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에 1천만 원을 각각 개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에 1천만 원 개상,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1,200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3천만 원,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지원에 1,4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운영 지원에 3,12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2억 5,292만 9천 원을 각각 개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농산업기계 자격증 취득 운영에 1,05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820만 원을 각각 개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 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99페이지에 그 통계목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해서 한 개수에 3,4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799페이지에 예,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우리가 이제 180만 원은 이제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이 한 개수는 어디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기농기촌 네. 예비하신 분들이 예, 예. 살아보기 체험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백곡면 불안뜰 체험 마을에 물안뜰에서 하고 있지요. 거기에 지금 물안뜰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요 사업을 제가 이제 그 현장을 방문을 하고 같이 그거를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서 살아보고 너무 좋다고 우리 백곡에다가 저기 전입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저기를 한 결과 우리 전입한 가구가 세 가구인가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살아보기 예. 하신 분이 총 8명 중에 3분이 예, 세 분이 전입하셨고요. 전입을 하셨죠. 금년 같은 경우 10분이 체험을 하셨는데 네. 4명이 이제 전입을 하셨고 네. 이제 전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예. 전입을 준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 살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저기 활동 프로그램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우리가 전입을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더 지원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살아보는데 저기 그 조금 더 늘려도 프로그램을 늘려도 되고 살아보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 프로그램 횟수를 더 늘려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더 증액을 해서 이런 거를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냈을 경우 예, 예. 근데 여기 또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감액한 이유는 이게 우리가 그 아무래도 이제 전입도 하고 도비하고 매칭되다 보니 예. 금액이 조금 감액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충분히 반영된다면 예. 저희가 군비로라도 더 반영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도비 매칭 사업의 비율에 따라서 예. 이거를 하신 건데 예. 우리는 이제 기대 효과가 우리 예. 사업 성과는 나고 있는 거잖아요. 요 사업은 그러니까 우리 군비례도 이거는 들여서 조금 확대를 하는 예, 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체험 마을을 계속 저희가 이제 가능한 지역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네네. 물안뜰 체험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숙소가 이제 4개가 있는데요. 네, 4개가 예, 있는데. 4개가 있는데 하나는 방이 이제 좀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는데 네. 큰 방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가 오셔갖고 이제 생활할 수 있게끔 네. 저희가 한 팀이나 2팀 정도 이렇게 큰 방이 2개 있거든요. 그래서 2팀 네. 정도 받을 수 여유가 되고 네. 작은 방은 하나라 이제 독방으로 개인이 쓰시게끔 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네. 이런 시설이 아마 있으면은 다른 면에도 있다면 네네. 저희가 알아봐서 이런 체험을 구미로라도 더 확대해서 네. 전입을 유도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 인구 유입 중요한 거니까 요런 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진천군으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어떤 더 확대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좋은 결과였는데 왜 삭감을 하셨나 궁금해서. 매칭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저 의원님 인도는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 보시면은요. 귀농귀촌 희망 둥지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예. 이게 지금 그 사업비 대비해서 귀농귀촌 그 정착 인원은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귀농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대략 한 30. 저희가 지금 오신 분들은 실제적인 인원 연간 진천군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30명 정도 되고요. 백곡명 같이 이제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입률이 좀 높은 편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희망둥지 사업에 이제 그 대상자 그 선정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예.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빈집이나 유부지를 활용해서 이제 전입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귀농 희망 출향이라든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희망둥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천만 원 갖고서 이 사업이 그 6천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저희 이 사업은 새로 짓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빈집, 헌집을 갖다가 리모델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동식 주택을 설치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지가 좀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다 보니 또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든지 뭐 이런 무너진 건물이라든지 이런 못 쓰는 건물을 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 지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 어떤 그 빈집 수요 조사를 별도로 합니까? 저희가 이제 건축 디자인과 협의해서 저희가 그런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좀 알아보고 만약에 희망자가 있다면 저희가 연계해 드릴수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귀농귀촌 그 정책은 숫자보다 이제 정착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구조 개선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그 준비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알고 지금 저희가 철저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좀 그런 분들을 저희가 뭐 의향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상담을 꾸준히 해서
기동 정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센터 내에 그 상담소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전에는 상담센터가 기초노기총 상담센터가 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돼서 없지만 저희 전담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와 겸해서 충분히 저희 팀장님이랑 같이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또 홍보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진천의 그 본 사업의 그 취지에 맞게끔 들어올 수 예. 있게끔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SNS 등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벤치마킹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이 계십니까? 농촌 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는 희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쭉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네? 해요? 해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 오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향입니다. 202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본 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4억 6,37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72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벼 예찰답 수확물 판매 수입 150만 원과 실증 시험포 수확물 판매 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 7억 4,057만 원, 균특 보조금 3억 4천만 원, 기금 800만 원, 도비 보조금 3억 7,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82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5,379만 원 증액된 42억 6,5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부 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에 3,59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4쪽입니다. 과학영농시설 및 실증시험포 운영으로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1억 7,830만 1,000원, 농촌 지도 기반 조성에 2억 5천만 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에 2,909만 7천 원, 실증시험포 운영에 1억 5,82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새기술 적립 지원에 1,658만 2천 원, 직불제 이행 점검, 토양검사에 800만 원,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 과학영농 분야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고품질 쌀 친환경 농업 확산, 작물 분야 기술 보급 지도에 753만 2천 원, 농업 신기술 시범 작물 분야 사업에 2억 2천만 원,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 작물 분야에 1억 3,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쌀 품질 관리실 운영에 8,600만 원,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에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0쪽입니다. 논농업 구조 전환 기술 확산 혁신 벨트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 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1억 2천만 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1,8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1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재단 운영에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 4억 1,970만 1,000원,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억 3,405만 원, 고품질 원예 안정생산 기술 보급 사업, 농업 신기술 시범 소득 분야에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스마트 영농 지원 체계 구축에 2억 원, 채소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210만 원,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 소득 장목 분야에 1억 2천만 원, 지역 활력화 장목 기반 조성 사업에 2억 600만 원, 지역 특화 우수 품종 보급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지역 특화 장목 육성에 955만 원, 영농 현장 기술 지원에 380만 원, 기술 보급 체계 다변화 모델 구축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 신기술 시범 축산 분야에 2억 8천만 원,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 축산 분야에 2,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7쪽입니다. 농산 가공 인프라 지원을 위한 농산 가공 지원관 운영에 1억 7,19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838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에 1,000만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의 2026년 본 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임영일 의원입니다. 그 세입 예산 그 명세서에 보면 819페이지잖아요, 과장님. 그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농업 신기술 시범 소득화하고 농업 신기술 시범 작물 그 축산 네, 그 7,750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 확산이 그 중요한 시점에 이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재원이 국비 재원이지만 충북도로 이관이 돼서 사업 선정은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7,750만 원 감액된 부분은 밑에 시도비 보조금을 보시면 저희가 5,670만 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국고보조금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 시범 사업과 논농업 구조전환 기술확산 혁신벨트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유치를 하게 돼서 국비가 이제 4억 6,800만 7천 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득, 작물, 축산 분야의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줄어서도 큰 사업에는 네. 지장이 없다는 거죠? 네네. 도비도 추가로 확보를 했고 이제 감액된 부분을 좀 절충이 될 만큼 보완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현입니다. 830쪽 한번 봐주세요. 논농업 구조전환 기술 확산 혁신벨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네, 신규 사업입니다. 예. 저탄소 고본질 쌀을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논농업을 이제 구조전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그럼 주 생산되는 쌀은 알찬미인가요? 네, 알참입니다. 네, 그 몇 프로 정도 되죠? 알참미가 저희가 한 68% 정도 68%? 됩니다. 그럼 이 저탄소 고분질 생산하는 쌀은 그럼 어떤 쌀로 이제? 따로 이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탄이라는 품종이 감탄쌀? 예. 있습니다. 2024년도에 육성이 됐는데 그건 이제
전라도 쪽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품종이고요. 예. 지금 저탄소 지금 이 혁신벨트의 품종은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 네. 저희가 지역에서 알참이나 또 이제 새로운 품종을 좀 도입을 해보려고 6가지 품종을 새로 또 재배한 품종이 비교 전시포를 한 품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품종 중에서 농업인들께서 조금 좀 재배하기도 쉽고 수량도 많고 밥맛이 좋은 것들을 선별을 해서 네네. 품종 재배할 품종은 결정을 할 거고요. 네. 그 품종을 이제 저탄소 인증까지 받아서 네네. 저탄소 인증 쌀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들 또 가공하고 유통하는 데 필요한 그런 모든 과정들에 필요한 사업에 이제 사업비를 쓰게 되는데 이제 사업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개소에 303헥타 정도 지금 대상이 되는 농가가 한 278농가 정도 됩니다. 178년가요? 네, 이게 GAP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대상이 되고요. 홍보는 많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홍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도에 이게 예산 집행될 거면은 예. 보통 어느 정도 농가들이 선정이 돼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이제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 관련된 단체와 좀 사전 협의를 저희가 조금 했고요. 그래서 278농가 정도, GAP 농가가 한 200농가가 되고 친환경이 뭐 한 80농가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품종은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이제 알참매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 7가지를 적용을 할 겁니다. 뭐 논물 걸러대기나 또는 바이오차를 시용하고 또는 시비 비료를 뭐 깊이 준다든지 그리고 완효성 비료를 시용하는 거 그리고 저희가 볏짚을 제거한다든지 뭐 중생종 알참미가 중생종인데 중생종 벼 같은 거를 좀 집중 뭐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투입을 해서 쌀을 생산을 하고 이제 저탄소 인증을 받으려면 컨설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쌀은 따로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 시설이나 이런 육묘장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보완도 하고 또 요 브랜드 개발을 해서 네. 홍보 마케팅까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해서 모든 산업 분야, 모든 국가를 이제 포함해서 모든 산업 분야에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농업 분야까지 이제 이게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앞으로는 이제 올해 이제 5억이지만 내년도 5억 또 잡혀 있는 거죠? 네, 2년 네, 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게 저탄소 쌀 위주로 생산 기술로 이제 바뀌어가는 이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기술보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고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이승현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70억 5,727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992만 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외 29건에 대하여 37억 3,876만 1천원을 다음 846조 기금 보조금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회 19건에 대하여 10억 3,565만 1천원을 희도비 보조금은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회 113건에 대하여 30억 1,8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7,193만 원 감액한 183억 5,7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기본 경비는 3,747만 2천 원을 계상. 다음 854쪽 가축 사육농가 지원에 2억 8,325만 5천 원을, 진천군 축산의 한마음 대회에 1,800만 원을, 축산 ICT 융복합 사업에 7,44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855쪽 비용용 암소 시장 육종 사업에 5,400만 원을,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8,160만 원을, 가축 재해보험에 3억 6,750만 원을,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에 7,1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6쪽 젖소 경쟁력 강화 유근 능력 검정 개량 지원에 4,662만 원을, 낙농협회 도우미 지원에 2,431만 원을 계상. 다음 857쪽 고능력 돼지 액상종의 공급에 5,062만 5천 원, 양봉 화분 공급에 8,250만 원, 양봉 기사제 현대화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8쪽 꿀벌 벌집 벌통 소초강 등 공급에 1,650만 원,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에 143만 원을 계상. 다음 859쪽 사슴 개량 인공수정 사업에 1,290만 원, 여왕벌 격리 지원에 700만 원, 숙산 기대제 보관 창고 설치 지원 사업에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0쪽 양돈농가 스마트 체중기 지원에 3,500만 원, 볏짚 건포 사일리지 지원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861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3억 2,329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지원에 1,974만 원, 가축 분유 처리 지원에 7,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862쪽 가축 생견제 공급에 7,200만 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에 1억 200만 원, 가축 분유 처리 스키로드에 3천만 원을 계상. 다음 863쪽 조사료 수확 장비 지원에 1억 5천만 원, 볏짚 처리비 지원에 2,385만 원, 혼합사료 포장재 지원에 3,164만 원, 사료작물 생산 지원에 8,340만 원을 계상. 다음 824쪽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대 시범 사업에 2,730만 원, 축사 전기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에 1,890만 원, 가축 분해 발효제 지원에 4,254만 원을 계상. 다음 865쪽 TV 부속 및 교반 시설 장비 지원에 1,50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에 2억 1,262만 5천 원, 종자대 2,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6쪽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태액비에 9,600만 원, 등급제 1억 4,796만 원, 기계장비에 1억 2,363만 6천 원,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에 9천만 원을 계상. 다음 867쪽 수산종자 매입 방류에 3,641만 7천 원을, 내수면제 어류 포획 지원에 1,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 868쪽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 장비 공급에 1,540만 원, 토종붕어 대량 방류 지원에 1,620만 원을 계상. 다음 869쪽 내수면 양식장 수지 개선에 1,620만 원, 노어선 교체 구입비에 1,252만 원을 계상. 다음 810쪽 수산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에 525만 원, 수산 가공시설 설비 지원에 2억 1,7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1억 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1쪽 유기동물 부족 보호비 지원에 1,085만 1천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7,020만 원. 다음 872쪽 실외사육견 중성화 시술 지원에 1,184만 원,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에 700만 원. 다음 873쪽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에 4억 9,325만 6천 원. 다음 874쪽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4,226만 5천 원,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에 1,240만 원, 동물복지 인증 활성화 지원 사업에 9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875쪽 가축 방역 관리에 6,623만 원, 가축 전염병 관리에 4,129만 원. 다음 876쪽 가축 질병 예방에 6,950만 원. 다음 877쪽 돼지 성숙성 질환 지도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가축 예방 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5억 632만 1천 원. 다음 878쪽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4억 1,580만 원, 구지역 예방 백신 구입 지원에 3억 2,986만 2천 원을, 다음 879쪽 구지역 백신 접종 완화제 지원에 3,531만 원,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설비 지원에 9,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0쪽 살처분보 상금에 21억 8,750만 원, 공동방대단 인건비에 6,201만 6천 원을 계상. 다음 881쪽 공동방대단 운영비에 8,614만 4천 원, 가금능과 CCTV 등 인프라 지원에 2억 4,600만 원을, 다음 882쪽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에 1억 8,885만 1천 원, 가축방역 기반 구축에 1천만 원을, 공수자 방역활동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산하였고, 다음 883쪽 주요가축전염병 방제 양동전염병 예방사업에 583만 원, 양계전염병 예방사업에 3,025만 원, 양봉전염병 예방사업에 840만 원을 각각 계상. 다음 884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6,116만 원, AI 휴직기 지원에 4억 381만 3천 원, 폐사된 소업 처리 비용 지원에 5,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5쪽 쇠고기 이력제 기표 부착비에 4,187만 원, 질병 발생 대비 가축 사육 제한 지원 사업에 1억 6,465만 8천 원, 거점 서적 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 다음 886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사업에 4,900만 원, 소설사병 예방약품 공급에 2,430만 원. 다음 887쪽 생계안정 자금에 1,428만 6천 원, 소득안정 지원에 2천만 원. 다음 888쪽 살처분 등 비용 지원에 1억 3,333만 원, 소전염병 예방 사업에 2,521만 8천 원. 다음 889쪽 동물영유약품 사업 작업 지원에 1,750만 원, GAP 안전성 분석 사업에 5,708만 8천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890쪽 농산물 수출농가 육성 지원에 1,500만 원,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에 2,200만 원을. 다음 891쪽 시군 수출 전략상품 해외 마케팅 지원에 3천만 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에 6천만 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 지원 시설에 1,200만 원을, 공동 브랜드 육성 지원에 2억 200만 원을,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에 3,600만 원을. 다음 892쪽 쌀 가공업체 ESG 인프라 확증 지원 사업에 7,500만 원, 농산물 유통 지원에 5억 442만 4천 원, 지역푸드 플랜에 7천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고, 다음 893쪽 로컬푸드 직매당 활성화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다음 894쪽 노 RPC 시설 장비 지원에 1억 7,390만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1억 9,600만 원을 계산. 다음 895쪽 로컬푸드 연중 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에 1,848만 원,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에 3억 3,906만 원, 우수 농산물 홍보에 21억 2,292만 원을. 다음 896쪽 국내 식품 전시회 참가 지원에 1,750만 원. 다음 897쪽 농특산물 홍보 브랜드 및 육성 사업에 3천만 원, 농산물 대량 수입 마케팅 판촉 지원에 2,339만 원, 농업행 행사 운영에 1억 5,300만 원, 농업 통합 마케팅 포장지 지원에 이거를 각각 계산하였고, 마지막 898쪽 지역 농산물 홍보 영상 제작 지원에 2,472만 원, 학교 급식 지원에 45억 7,450만 4천 원, 학교 급식 우수 농축산물 지원에 9억 4,462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 육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임정을 의원입니다. 그 873페이지 보시면은 그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사업이세요, 과장님? 이게 이제 2024년도에 이제 그 제정된 그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2027년 2월 7일부터 그 개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이제 금지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그 진정 관내 그 개 사용 농가 수 대비 여기 지금 일본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되고 나머지 농가에 대한 그 중장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업 대상은 13농가고요. 열세 농가? 예. 그리고 그 이게 1구간서부터 6구간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별로. 그래서 이제 빨리 폐업한 농가는 그 비용을 더 지급을 해주고 늦게 하면 좀 덜 지급하는 형식인데 1, 2구간에 지금 올해까지거든요. 거기가 10농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농가들이 3농가입니다. 그럼 우리 그 농장별 사육 규모나 뭐 시설 투자 그 차이가 크잖아요. 예. 그러면은 현재 그 지원된 단가가 그 실제 이제 폐업이나 전업으로 이제 이어졌을 때 그 보상이 충분한 그 수준으로 보상이 되는 건지 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한 마리당 이제 1건 같은 경우 60만 원 정도 되는데 얼마? 60만 원이요. 60만 원 한 마리당? 그런데 이게 예.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팔고 나서도 없는 상태에서 60만 원을 그냥 보상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있을 장기적인 수익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에 대해 다 일일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액만큼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철거할 경우에는 그 철거도 우리가 대행해서 해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저 27년 이후에는 이제 사업이 그 식용 모든 게 금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업이 종료가 26년도까지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27년 2월 6일까지 이제 2월 종료가 7일. 돼야 되는데 예. 그 이제 마지막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거기 안 키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안 키운 걸 우리가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시설들 다 감정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거까지 완료가 돼야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후년에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전수 조사는 다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다 이어갈 수가 있다. 예. 근데 이제 그 폐업 이후에 농가가 이제 실제로 어떤 이제 분야로 이제 전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 사업 관리에 대해서도 어떤 체계가 이제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거 어떤 뭐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일부 전업농가들은 대개 이제 그 다른 측 못하고 염소 아니면 한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몇몇 농가들은. 그리고 어떤 농가들은 다 철거를 한 다음에 그 뒤로 뭐 그 매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농가들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업비가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전업에 대한 그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어떤 그 농가들한테 또 홍보를 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또 참여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잖아요. 동기부여를. 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환경 의원입니다. 그 863페이지 보시면 조사료 수확 장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50% 자부담인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이게 일식이면 한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매년 사업이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처음에 2021년도인가에 아마 수요조사를 처음 했을 건데 그 네 군데인가가 지금 사업을 신청을 들어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군데 기존에- 신청 들어왔어요? 네. 기존에 세 군데는 이미 이제 3년차까지 지원이 됐고 이제 이게 네 번째인데 또 안타깝게 이게 사업비가 그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추정 예산이 우리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아마 예산이 아마 삭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이 사업은 추진이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그러면 이 1억 5천이 반영이 내년에 안 된다고요? 예, 아마 이래 추경에 아마 삭감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디다 주시려고 했었는데? 저 문백에 있는 그 이름이 무슨 농가인데요. 거기 그쪽에서 계속 네 번째 거기가 네 번째였거든요. 그 순서들이 점수를 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59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이제 축산 기자재 보관 창고 설치 사업 7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장소가 어디다 설치를 하신다는 거 이게 민간 자본 이전이라고 해놓으셔서 이게 그 컨테이너 네 쪽에 그러니까 컨테이너고요. 조그만 컨테이너인데 우리가 그 생거문화 문화축제 할 때 그 축산물 시식회를 하는데 거기에 그 들어가는 그 기구류들 있잖아요. 그래 기구류하고 그다음에 뭐 그 포토존 같은 거 하는 그런 것들을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소품. 네 그래서 위원님 사업비로 요청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알겠습니다. 서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다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 들어가는 우리 854페이지 그 세부 사업에 가축 사육 농가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8,250만 원을 이제 증액이 됐어요. 원래 이제 950만 원을 전년도에는 했다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는 가축 분뇨 그 축산 농가의 분뇨 처리 시설을 지원하시던데요. 아 예. 지금 그거는 이제 사업이 여러 개가 예. 예. 우리가 854 가축 사육 농가 지원해서 예. 이게 지금 밑에 있던 그 축산농가 예. 분뇨 처리 지원이 네네. 그 민간 이전에 있던 사업이 일반 보전금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밑에 사업은 8천만 원이 감액이 되고 위에는 8,250만 원이 늘어나는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예. 네네네. 그거를 미처 못 봐서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됐나? 아니면 우리 법인세 환원액으로 여기를 더 지원을 하는 건가?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 분뇨 처리 지원은 3만 원인가요? 6만 원인가요? 한 가구당 얼마를 하고 있었죠? 몇 농가에 현재 하고 있어요? 지금 양존농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양존농가 그 전체 한 60농가 되는데 네네. 그 중에서 해당되는 게 한 40여 농가에 6,200만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농가당 얼마씩 되는 거예요? 농가마다 그 배출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배출량에 따라서 예. 이해를 그럼 잘했고요. 우리 저기 8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세부 사업에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원래 이제 2천만 원에다 1,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놨는데요. 요거는 어떤 걸로 우리가 증액을 해놓으신 건가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농협 쪽에서 예. 그 우리 농산물들이 그 가격이 하락된다든가 예. 판매가 부진하게 되면 네. 그 주요 그 큰 매장에서 판촉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2천만 원 가지고 해보니까 예.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약이 있어가지고 네.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네. 이벤트도 부르고 좀 더 그 행사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한 상황입니다. 네. 그랬네요. 이해를 잘했고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 우리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저기 건설교통과에서 혹시 우리 저 무료 버스로 인해서 개인 택시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택시의 광고를 저희 96대 중에서 일부만 했기 때문에 이번 본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혹시 어디에 들어갔나요? 여기 들어가 있는 데가 있나요? 예, 896쪽에 보시면요. 네네. 예. 그 생거진점 브랜드 광고료 및 수수료 있는데요. 여기로 넣으셨네요. 예, 여기에 이제 택시 광고 기간 증가분하고 광고 단가 증가분 네, 단가 여기에 예, 다 거기 들어간 여기에 거네요. 예, 반영을 시켰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찾고 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거 요속에 들어간 건지 몰라서 예. 우리의 본 예산에 그걸 반영해 주기로 했거든요. 예, 개인 택시업자한테. 예, 맞습니다. 네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저 이강선 의원입니다. 저 896페이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 어떤 그 브랜드 광고로요. 사업 사선이 적은 돈은 아닌데 우리가 전에 비해서 약 한 2,4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근데 지금 광고 우리가 이제 TV 광고 뭐 이런 전광판 광고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데가 전에보다 예산이 더 증감이 했고 그 사유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구체적으로 다 그 네. 세세하게 지금 계획이 잡혀 네.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예산은 다른 예산은 거의 이제 그 전년도하고 유사한 상태로 이렇게 예산을 뭐 책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택시 광고 기간이 네. 9개월에서 12개월로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광고 단가가 55,000원에서 64,000원으로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한 상태고, 그 나머지 그 매체별 광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광고 효과가 낮다고 생각되면 그건 이제 조금 더 내리고 좀 더 효과가 있는 쪽으로 조정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광고보다는 지금 TV라든가 이런 버스, 유튜브 광고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뭐 택시나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그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예. 그 주로 비용이 주로 그 TV나 이런 쪽 많이 그 예. 지출되나요? 예, 지금 보면 네. TV 광고가 있고요. 유튜브 광고하고 TV 광고가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네. 뭐 전광판이니, 그다음에 뭐 터미널 이런 중기, 아니면 뭐 옥외 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신문이라든가 그런 쪽에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드린 거는 일단은 뭐 예산이 좀 아무래도 4억이라는 이상 예산을 써가면서 이걸 또 정액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를 제가 좀 궁금했기 때문에 고치려 드린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임정현입니다. 농산물, 우수농산물 육성에 대해서 대략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분들께도 같이 뭐 질의를 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896조 한 상단에 보시면은 홍보용 우수농산물 구입에 4,700만 원을 이제 계상하셨어요. 896 예. 쪽에 상단에 보시면 홍보용 우수농산물 구입에 4,700만 원 예. 계상하셨는데 그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판촉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알리기 위한 홍보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 농산물을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시는 거죠? 뭐 전시를 한다든가, 전시? 그다음에 예. 시식을 한다든가,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시하는 거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 없으신 거예요? 전시하고 예를 들어서 네. 본청에 뭐 주요 내빈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홍보용으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런 것도 경우도 다 있고, 포함된 겁니까? 여기? 네, 국회에 갔을 때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은 한 가지 뭐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목적으로 해서 이거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그러면 그 제품은 어느 정도 품질이 인정 보장된 제품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또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생활체육 오래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인들은 민간 교류를 서로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타 지역에 가서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축구로 이제 민간 교류를 할 경우에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저희가 선물을 이제 쌀을 구입해가지고 홍보용으로 이렇게 드려요. 드린 경우도 있고, 우리가 행사 때 오시면은 그분들한테 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 이제 생각해낸 건데, 우리가 좀 저렴하게 이거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원정 경기를 갈 때든지 또 초청할 때든지 그분한테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우리가 저렴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거죠. 농산물을. 그런 방법을 좀 생각했었는데 그 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한 행사가 이제 이 예. 우리 유통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 그 행사의 기준점이 어디까지인가가 좀 많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육 행사 워낙 많고 예. 또 뭐 그 주한 기관에서 오시는 경우도 너무 많고 우리가 가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우리가 이런 사업에서 예산을 지원할지 좀 지원을 고민인데, 제가 예. 무료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좀 저렴하게 우리 국민들이 그 행사 단체에서 저렴하게 기준 가격을 일반 시중가보다 싸게 좀 구매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쌀을 구입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무상으로 뭐 지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예, 예. 보겠습니다. 예. 그러고 동료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7억 한 2,700만 원 이제 계산하죠. 우수농산물 육성에. 그 우수농산물은 이제 우리 군의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제 한 해에 7억 이상씩 들여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나 TV나 종합본 여러 가지 포스 광고가 있는데 본의원이 궁금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이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때 농업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하고 또 가격 결정을 하고 그런 게 다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군에서 물론 그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 팀장이나 직원들이 있겠지만은 전문가가 있나, 마케팅 전문가가 혹시 있나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사실 이 마케팅에 대한 거는 네. 그 다른 시군에 보면 그 유통팀을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조직이 꽤 많습니다. 근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과 유통팀에서 4명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현안 업무하고 예산 집행에도 예. 굉장히 바쁠 만큼 거기다 네. 축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통 전문가가 있으면 어쨌든 지금 그 마케팅에 대한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유튜브라든가 뭐 짧은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예,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건 분명합니다.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좀 나름대로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마케팅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우리 제품이 홍보가 제대로 되고 또 그 제품에 맞는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생거진 브랜드 광고료이 총 4억 4,400만 원 이제 계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인근 우리 경쟁 지자체를 갈 수 있는 음성군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우수농산물 홍보를 해서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체 혹시 비교는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아직까지 저는 비교가 안 돼 확인 있죠. 못해요. 예. 그래서 그런 지자체하고도 비교해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쌀이 예를 들어 2천 쌀하고 했을 때 그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뭐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는 2천 쌀이 더 높죠. 실적으로 품질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많이 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품질은 거의 예.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아까 이제 기술보호과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예. 그 브랜드를 다 만들어가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한데 예,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저탄소 그 예. 브랜드라든가 이런 예, 거를 예. 같이 그 세워 나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은 제품에는 차이가 없는데 이제 홍보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전 뭐랄까 상품에 대한 그 역사라 그럴까? 이천 쌀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진천쌀이 임금님상에 올랐다는 그런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토리화해서 홍보를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한다면은 충분히 가격도 더 제대로 된 가격도 받을 수 있고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쌀을 옛날보다 소비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저가형 쌀은 솔직히 많이 국민들이 마트에서 쳐다보지 않는 뭐 생활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은 좀 저가를 하겠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몸에도 좋은 쌀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품질이 좋은 쌀을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보면은 생각보다 제품이 쌀이 좋은데 이천 쌀이나 어지 쌀보다 좀 가격은 또 좀 저렴하게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싸게 판다고 해서 또 우리가 판매량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품이 많이 팔리는 시대라고 본인은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가격을 제대로 된 가격도 받고 그러면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앞으로는 이제 마케팅 전문가, 농업 분야에도 마케팅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강조 드리는 거고요. 그 분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분들께 건의를 하셔서 마케팅 어떤 우리 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4쪽에 보면 우리가 축산농가 저감시설을 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축산농가가 잘 살게 하고 이런 부분도 좋은데 이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축산농가의 지원은 많은데 주변에 사는 축사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그 냄새로 인한 피해 예산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자기 축사 관리를 잘하고 저감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해 주되 자기 그 사업에만 이렇게 치중하고 주변에 그 민원을 야기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줄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데 더불어 사는데 이렇게 행정력을 좀 이렇게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악취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높아져서 민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악취가 민원이 발생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원 조건에서 감점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같은 인식을 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주변에 민원이나 이런 것을 발생시켜도 좀 이야기를 해도 민원을 제기해도 전혀 듣지 않고 사업에만 이렇게 열중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괴리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악취 저감에 대한 예산도 더 이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책을 펼쳐줘서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축산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 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